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설비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접지 설비, 군내 통신 설비, 선로 설비, 공통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그 기수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은 이제 닥트 또는 덕트라고 하는데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지 보수를 위해 충분한 공간, 선로 받침대 60cm나 또는 150cm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내부에 누전 위험이 있으므로 콘센트를 미설치한다. 수직에 설치할 경우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접지 설비 기술 기준의 군의 배관에 보면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는 포설 유지 및 보수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선로 받침대를 60cm 또는 150cm 간격으로 설치하고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아파트 지하나 이런 데 보면요. 이렇게 그 덕트가 볼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그 케이블이 가는 어떠한 그 함체 같은 건데요. 이게 원형 타입으로도 있고 또는 이렇게 사각형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이제 케이블이 지나가는 어떤 그 길이 그 어떠한 그 배관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파트 지하나 또는 건물 또는 통신 내에 가면은 이렇게 케이블이 지나가는 길, 그걸 잘 보면은 그게 이제 덕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 그걸 이제 함체형으로 된 것도 있고 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 다양하게 된 거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군내 통신 설비에 대한 그 국선의 그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인위선로 길이가 246m 미만이거나 5회선 미만인 거, 또는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국선의 어떤 예외 조항이니까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건물에 보면은 뭐 여기 지하 1층, 2층, 3층으로 했고 관로라든지 이게 닥트가 이렇게 닥트를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기 안테나도 있고 이런 그 케이블이 가는 길, 이렇게 케이블이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길, 그걸 이제 덕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군내 통신 선로 설비에 대한 그 설치 방법이 있고 급전선 인위 표준도가 있는데요. 군내 통신 선로 설비라 하면 국선 접속 설비를 제외한 군내 사후 간에 군내와 외관 간의 통신을 위하여 군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 전압 전류에 대한 보호 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 터널, 배관, 배선, 단자 등 그 부대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런 건물 안에 이제 접지 설비도 들어가는데요. 접지선은 접지저항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2.6mm 이상, 접지저항이 105 이하인 경우에는 1.6mm 이상의 PVC로 한다. 그래서 이 수치는 꼭 갖고 가시 바랍니다. 15mm 대 105mm 대 2.6, 1.6. 기술 기준에 그 접지 저항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15 이하, 105 이하로 두 개 나눠질 수 있고요. 이 105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로 설비 중 선조 케이블에 대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국선 수용 해선이 100개선 이하인 주배선반,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군내 통신 단자함, 군내 통신 선로 설비에 있어 전송 또는 제어 신호용 케이블 쉴드 접지, 안반 또는 산악 지역에서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 저항값 15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105을 설치한다. 접지선의 접지성은 15 이하인 경우에는 2.6mm, 105 이하인 경우에는 1.6mm의 PVC로 하고요. 접지체는 가스산에 의한 부식이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고 접지체 상단의 지표로부터 75cm, 수직으로 75cm 이상돼도 매설하고 동기화 심도보다 깊도록 해야 된다. 가공통신선로의 지지물 가공 전선 간의 그 이격 거리가 있는데요. 저압인 경우에는 30cm, 고압에서 강전류인 경우에 30cm, 기타 강전류에는 60cm의 어떤 이격 거리를 띄어야 됩니다. 가공통신선은 그 지중으로 가는 게 있고 그 지상으로 가는 게 있는데 지상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노면으로부터 4.5m 이상을 띄어야 되는 거고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도에서 3m도 가능합니다. 철도 또는 궤도를 통과하는 궤도면으로부터는 여기는 그 철도 쪽은 6.5m 이상의 좀 더 높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옥내 통신선 이격거리에서 300V 초과 전선과는 15cm 이상, 300V 이하 전선과는 6cm 이상으로 이격거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기타 내용 참조하시고
국선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국선은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일단 배관, 맨홀, 핸드홀 등에 대해서 이제 인입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인입선로 길이가 246m 미만이고 인입선로 상에 분기되지 않는 경우,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 맨홀 또는 인입까지 지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준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군의 배관 같은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하는 덕트 요건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서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의 주변에 선로 포설 유지 보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선로 받침대는 60cm 내지 150cm 간격으로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콘센트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다만 바닥 덕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해서 바닥 덕트는 위험도가 있어서 전기 콘센트가 별도로 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매설 기준에 나와 있고요. 차도 1m 이상, 보도 및 자전거 0.6m 이상으로 매설해야 된다. 예. 철도나 고속철도 해상 구간은 1.5m로 더 깊게 매설해야 된다. 그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계점 전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접속되는 경우에 방송통신 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 그 보존과 책임을 명확하게 위해서 이제 분계점을 주는 거고요.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와 이용자용 방송통신 설비 분계점은 도로, 택지 및 공동 주택단지의 각 단지와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군해선 분계점은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의 국선 접속 설비와 이용자 방송통신 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이다. 회선수, 군해 통신선로 설비에는 각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군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군해 회선의 구성, 단말 장치 등에 대한 증설 등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다음 중 군해 통신선로 설비의 설치 및 철거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군해 5회선 이상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 5개선으로 지하로 인입한다. 5회선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5회선 이하는 상관없지만 5회선 이하는 이제 지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사업자는 이용자 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5개선을 철거해야 되는 거고요. 배관 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 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인입 맨홀, 핸드홀 또는 인입까지 지하한 경우에는 지하로 인입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이 지하입니다. 기본이 지중 케이블. 군해 통신 설비에 대한 국선 인입에 대한 기준을 보면요.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 배관, 맨홀, 핸드홀 등에 대해서 별도의 표에 준하에 설치하는 거고, 다만 여기 핵심이죠. 다만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지 아니어도 된다. 246m 미만인 경우, 5회선 미만인 경우,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별도로 등등등 지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요 경우에는 예외사항 264 5회선 예외사항 이외에는 대부분 다 지하로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국선을 인입 배관으로 인입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 계획을 해지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인입 선로를 철거해야 됩니다. 군내 통신선로 설비에 대해 충분한 회선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 관계없는 것은 옥 외로 인입되는 국선, 옥 구 내로 인입되는 국선, 구 내 회선, 단말 장치. 방송통신 설비 기술 기준에 보면은 여기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 구내 회선, 단말 장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옥 외에는 밖에잖아요. 그래서 바깥 외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와 이용자용 방송통신 설비 분계점을 설정하는데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해서 분계점이 별도로 되어 있었다 했죠. 국선과 군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의 국선 설비와 이용자용 방송통신 설비의 최소 접속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용 방송 설비가 최초 접속되는 점. 그러니까 사업자용 방송통신 설비와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의 국선 접속과 이용자, 그러니까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와 이용자 방송통신 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거 되겠습니다. 국선 수용의 이용자 방송 설비 단말 장치 간의 단말 장치. 여기는 단말 장치고요. 군내 통신 설비 최초 접속되는 점, 최초 단지에 구성되는 점. 그래서 사업용 방송 설비의 국선 접속 설비와 이용자용 설비에 최초 접속되는 점. 그래서 법적인 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 업무를 적용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 사용하는 군내 통신 설비, 단말 장치 및 전수 설비 등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용자용 전기통신 설비라고 합니다. 이용자 방송통신 설비, 이용자 전기통신 설비 뭐 비슷한 말인데요. 이용자 관리 사용하는 구내통신 선로 설비, 구내통신 선로 설비, 방송 공동 설비, 단말 장치 및 전송 설비 등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용자용 전기통신 설비, 이게 이용자용 방송통신 설비랑 같은 의미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0년도 문제고요. 법이 이제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맨홀 또는 핸드홀의 설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되는 거고요. 맨홀 핸드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차량 작업이 용액에 설치되어야 되는 거고, 맨홀 핸드홀 간의 거리는 350m, 맨홀 핸드홀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해야 된다고 여기 맨홀 핸드홀에 대한 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맨홀 핸들의 주변 실수용 케이블 분기할 수 있는 인입관로 및 접지 시설 등에 설치해야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를 정확하게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공 강전류 전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일 경우 지지무각 이격거리 얼마가 되는가 해서 이거 30cm인데요. 여기 저압, 강전류, 기타 강전류에서 30cm, 6cm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요건에 따른 가공 통신선의 설치 높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좀 빡빡하네요. 22,900V를 수용하는 전압의 가공 전류 전압이 가설되는 경우 노면으로부터 5m 이상 해야 된다. 5m 이상.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 4.5m 이상, 철도는 5m. 도로상에 지장 염려가 없고 시공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3m에서 여기 기술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노면으로부터는 4.5m, 불가피할 경우에는 3m, 철도는 6.5m, 7000V 초과하는 거는 5m.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V를 초과하죠. 그래서 여기는 5m가 맞는 거고, 노면으로부터 4.5m, 철도 궤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6.5m가 되는 거죠. 6.5m.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여기는 3m에서 예외사항과 법정사항 꼭 정리해서 가시고요. 관로가 보드 및 자전거 도로에 매설될 때 지면의 관로 상단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는가? 자전거 도로 여기 0.6m 이상으로 돼야 된다고 정의되어 있었죠. 일반적으로 도로상에 설치된 가공선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얼마 정도 되는가?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는 4.5m.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4.5m, 불가피한 경우 3m, 철도 궤도 6.5m, 7000V 이상은 5m.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접지대 상단은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매설돼야 되는가? 그래서 접지대는 75m, 75cm, 75cm. 그래서 접지선 저항값 15옴 2.6mm, 100옴 1.0mm,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는 75cm 이상 되도록 종교심보다 깊도록 매설해야 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11번 옥내 통신선 300V 초과 전선과 이격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해서 여기도 옥내 통신선 이격거리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죠. 300V 초과 전선의 경우에는 15cm 이상, 300V 이하는 6c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V가 초과되기 때문에 15cm 이상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내 통신 선로 설비란 통신 가입자 설비 건물 내에 가입자 단말 기관이 접속하는 통신 서비스 가능케 하는 건물 내의 정보통신 기반 설비를 말한다. 이러한 구내 통신 설비 기술 기준은 국제 표준은 ISO IEC 11801라고 합니다. ISO IEC 11801.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고요. ISO 2022은 메타데이터 저장소와 콘텐츠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너무 어려우면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서머리 보겠습니다. 네, 그 통신에서 그 광 케이블이 되게 중요하죠. 케이블이요. 광 케이블이든 케이블이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중이냐 가공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신에서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중을 100%를 목표로 하는데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뭐 99%, 98%에서 현재 K사가 가장 지중이 높죠. 지중으로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공으로 하는데, 가공에 대해서는 그 얼마만큼 지상에서 그 높이를 띄어서 설치하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중이 더 좋다. 지중은 땅속이다.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도로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도로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관기관과 그 도로공사에 대한 그 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굴착 허가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신선에 대한 전주 그 기준이 있는데 한국전력 자주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맨 위에 이제 특고합선이 이제 지나가는 거고 거기에 주상 전압기가 있고 밑에 이제 저압선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그 30cm 이상을 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케이블이 가공 케이블입니다. 가공 케이블. 그래서 앞에서 그 얘기한 것처럼 가공 강전류에 대해서 일단 저압이 있고 우리가 크게 고압이 있죠. 그래서 저압에 몇 cm? 30cm 이상을 이격해야 되는 거고 고압에 대해서도 여기 강전류 케이블이 있는 거고요. 강전류 케이블이 있고 기타 강전류 위에 기타 강전류 케이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전류든 기타 강전류든 거리를 둬야 되는데 고압의 강전류는 30cm 이상 띄어야 되는 거고 기타 강전류는 60cm 이상 띄어야 된다. 그래서 요 밑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가공 강전류 전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 이격거리는 저압은 30cm, 강전류는 30cm, 기타 강전류는 60cm 됩니다. 그래서 그 가공선에 대해서 우리가 가공선에 대한 높이를 냈죠. 가공선 높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로상 기본적으로 도로상은 4.5 미터에 대한 그 이상을 띄어야 되는 거고요. 기타 불가피한 경우 그 보도와 차도 구별이 있는 도로에 보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3m 이상을 띄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도 우리 얘기했죠. 철도 또는 궤도에 대해서는 6.5m 이상을 이격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000V를 초과하는 어떠한 그 전압의 가공 강전류선은 전주로부터 약 5m 이상을 이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꼭 갖고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